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용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의 글로벌 그리고 국내 ETF 동향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ETF 쪽에 한 주 동안의 좀 수익률 현황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최근 증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좁은 박스권 장세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미국 대표 지수도 이에 따라서 소폭 약세를 보였고 특히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하락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 간밤에는 미국 은행 관련 우려 그리고 경제지표 둔화로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했는데 장 마감쯤에 발표됐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 외거래 현재 상승 중이고 관련해서 미국 증시 선물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그에 따라서 해외 상장 ETF들도 몇몇 섹터나 이머징 주식 ETF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채권의 경우 이제 최근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 장기국채 ETF들의 성과가 좀 상위권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월요일 기준으로 자산군별 ETF 수익률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형 ETF가 위에 있고 채권형 상위 5개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주식형 보면은 이제 미국 주택건설 업종 ETF가 4.97%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주택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퍼졌고 해당 ETF는 작년 6월 저점 대비해서 51.5% 가까이 현재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이지리아, 폴란드 주식 ETF가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화 지수인 DXY 인덱스가 하향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이머징 신흥국 쪽 주식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여기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표현은 안 나왔지만 지난주까지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던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업체, 뭐 가상자산 관련 ETF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조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 한 마이너스 10%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 밑에 채권형 ETF 성과를 보면 상위권은 이제 지난주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서 장기 국채 ETF도 성과도 이제 큰 등락 없이 소폭 플러스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5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일주일을 앞둔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긴축 코멘트가 시장에서는 따로 나오진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아서 금리가 최근에도 이제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간밤에도 이제 미국 은행 우려와 지표 둔화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좀 하향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시장의 관망세가 경계감이 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ETF로 유입되는 자금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좀 얼어붙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자산별로 ETF 자금 동향 흐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 전체 ETF 유입된 자금은 4억 7천만 달러이고요. 이는 전주 대비해서 거의 97% 정도 감소가 된 굉장히 좀 투자 유입금은 굉장히 좀 급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필두로 한 어닝 시즌이 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또 다음 주 FOMC 이전에 다소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자금 유입도 좀 집중된 것 같고요. 자산별로는 주식형의 19억 달러 규모로 좀 자금 순유입이 있었고 어떤 쪽의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왔는지 보니까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업종 그리고 인버스 ETF에도 한 3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 하락에 좀 베팅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반대로 성장주나 아니면 뭐 에너지, 테크 혹은 레버리지 ETF에서도 순유출이 보이면서 지수의 어떤 부담을 이런 흐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채권형 ETF에서는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유입이 컸던 뭐 국채, 물가채, 지방채 ETF 같은 경우 순유출세가 제일 강했고 하이힐드나 이머징 채권은 순유입이 되면서 같은 채권 안에서도 채권 군별로 좀 차별화되는 자금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군 내에서 이제 ETF 종목별로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차트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순유입 상위 5개 같은 경우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2개에 17억 달러 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개의 S&P 500 지수 추종 ETF는 연 총 보수가 3bp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 아래 순유출 1위가
이제 스파인데 스파이가 0.09%로 다소 높은 총 보수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보수를 좀 다소 비싼 거에서 저렴한 것으로 좀 갈아타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뒤 이어서 보면 순유출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형 쪽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만기가 10년 이하인 국채 ETF 그리고 투자 등급 회사채에서도 좀 순유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음 주 FOMC가 워낙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소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으로 좀 보여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왔던 좀 중장기 국채 아니면 이제 채권형 국채 ETF의 차익 실현 나서면서 FOMC 전후에 있을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인버스 투자 좀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시장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주간 네. 개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있었죠. 인버스 아니면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 2배 ETF. 의 성과가 사실상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ETF의 성과가 8% 전후에 주간 상승률은 가장 많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한 주간 성과 하이를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혹은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 IT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진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어떤 그 투자 규제를 좀 제한한다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 매도세의 집중적인 포격을 막고 있는 섹터가 IT 섹터여서 그 관련된 수급적인 영향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홍콩 항생 증시 IT 업종의 최근의 하방 압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들의 금리는 이제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에는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국내도 사실 한 주 동안의 자금 동향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내도 좀 관망세가 좀 보였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고요. 네. 자금의 큰 흐름의 어떤 눈에 띄는 점은 찾을 수 없었고, 특히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대규모 어떤 순매수나 순매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기관 중에서 이제 은행과 연기금이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순매수세 중에서 참고하실 만한 좀 포인트가 있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이제 2차 전지 관련 ETF에 총 1,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대한 어떤 고평가 우려 그리고 아니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은행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강세에 무게를 두고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최근에 일련의 어떤 조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기관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 2주 연속 순매수 상위 1, 2위에 바이오와 헬스케어 ETF가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ETF를 투자할 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대표 지수 위주로 패시브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고 이렇게 단일 섹터에 어떤 투자하는 경향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제 2주 연속 어떤 바이오나 헬스케어의 순매수를 보인 점은 그 규모의 여부를 떠나서 좀 다소 눈에 띄는 순매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앞으로 테마 장세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질 경우에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러한 순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유럽 시장의 그 명품 기업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상장된 ETF도 관련한 ETF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죠. 25일에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한 4개 ETF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ETF는 이제 유럽 증시에 상장된 명품 관련 기업 10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황에도 이제 명품은 계속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매출이 견조한 주요 명품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디올, 구찌, 뭐 페라리 이런 최상위 명품 브랜드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MZ 세대들의 명품 소비 트렌드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확산이 되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가 되는 만큼 관련된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원화로 투자하시는데 해당 주식들은 유로화나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화이기 때문에 관련된 환에 있어서 환 해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 변동에 따른 어떤 성과의 움직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성과가 반영된다라는 거는 유로가 뭐 강세가 되거나 영국 파운드화가 강세가 되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반대로 어쨌든 그들 통화가 조금 떨어지면 수익률에 상관없이 환율에 따른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지 통화의 강세나 약세가 환차익이나 환차 손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초 지수는 어떤 걸 따르나요? 네, 기초 지수는 스톡스라고 하는 지수 네. 산출 업체가 산출하는 스톡스 유럽 럭셔리 10 인덱스라는 지수를 사용을 하고요. 명품 브랜드 10개 종목에 각각 시총 비중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수 변경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규 상장 ETF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주식형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ETF 2개가 동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ETF고요.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들 또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이러한 좀 출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고 또 2차 전지 분야까지 이런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업종 내에 대표 우량 소부장 기업 20개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시총 비중대로 지수가 구성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 비슷한 ETF도 또 신규 상장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최근까지 총 한 9조 원 정도 좀 규모를 이루고 있는 이제 파킹 통장 ETF라고 부르는 단기금리 ETF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는 이제 달러화로 된 이제 단기 파킹 통장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퍼 금리라고 하는 SOFR 금리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제 한국의 CD 금리나 아니면 코퍼가 있듯이 미국의 소퍼 금리가 일간 이자를 매일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연평균 4.8%의 높은 단기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자가 쌓이고 또 이게 복리 효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의 어떤 방향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파킹 통장으로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좀 기능이 있고요. 총 보수는 0.05%로 낮은 점이 긍정적이고 다만 이 ETF도 원달러 환율을 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강세나 약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환 차익이나 손실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된 ETF 4가지까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의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용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